선배는 지금 태국에서 한식당 관련만 해가지고서도 한 8, 9년 넘었지 아마? 11년째입니다. 11년째.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식당 관련해서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정말 그 뭐랄까 아이템 개발이나 음식 종류도 그렇고 노력을 하면서 가게를 따가 잘 운영해온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근데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싶어서 사실상 이 고프로를 들고 와가지고 매출이 감소한 이유가 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한국 식당의 사장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유튜버나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불매운동, 뭐 한국 물건을 쓰지 말자, 먹지 말자. 당분간 지금 굉장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식당 말고 다른 한국 그럼요, 여러 가지 한국- 제품들도 한국- 문제가 있다는 거네 지금. 한국 식품점이라든지 한국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매출이 더 많이 떨어졌죠. 신각 식당보다. 그래요? 그럼요.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매출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저희 가게만 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한국 식품점을 이용을 하는데 그 한국 식품 사장들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고 이게 그런 게 체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한국 유튜버들이 험한이 없다, 뭐 한국 사람들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국 사람한테 태국인이 친절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광을 온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현실에 이 실생활에 접목되어 있진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도 그냥 일부 바람에서 그치기를 좀 바랬거든. 태국에 사는 주민들이 가격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아,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이 태국인이 한국인들하고 좀 다른 게 태국인들은 겉으로 싸우지 않아요. 자, 속으로 담아둬요. 그래서 담아두고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담아두고 증폭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터트리면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도 많지. 그럼요. 예. 뒤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까지 갈 만큼 생각을 안 좋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좀 앞으로 좀 상당히 갈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 확실한 어떤 답변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태국인들도 그런 걸 보고 기분이 안 좋겠지. 예, 기분이 안 좋겠죠. 뭔가 어떤 외교적인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없는 걸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일보에서 난 기사를 내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뭐라고 적었느냐면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은 지금 현재 35만 명 정도래.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동남아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러 매년 보내는 인력이 11만 명에 불과하다는 거야. 11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30만 명 정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건데 이거를 태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번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어필을 못한다. 왜? 쿼터제거든. 와. 10만 명, 11만 명 뭐 이런 남짓을 따가 인력을 받아들일 때도 태국에서 가고자 하는 인원이 많잖아. 그걸 쿼터제로 각 나라에 배당을 하거든. 근데 외교적으로 불만사항을 막 터뜨리고 이러면 쿼터가 줄어든다 이거라. 그러니까 태국 외교부에서는 강력한 어필을 못한다 이거라. 한국일보 기자가 쓴 내용인데 내가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그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미그레이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수준이 예를 들어 뭐 태국인들이 주장하는 게 호텔 잡았느냐, 그 호텔 앞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느냐, 그 모른다 그랬더니 입구 거부다. 난 아직도 의심스러운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물었겠느냐. 한국 이미그레이션을 안 했다 그러고 태국인은 그걸 당했다 그러고 이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형이 있어서 인형 배를 갈라가지고 뭐 약을 찾았다. 근데 안 나왔다. 근데 대처를 잘 못했다. 뭐 이런 수준의 이미그레이션 대응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저급한 그런. 근데 한국 사람들 우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도 있지만 약 문제도 있다고 그래요. 불법 약. 예, 요즘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약을 이게 중요한 게 태국에서도 뉴스가 보도가 되고 하는데 태국인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약은 극히 일부예요. 한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또는 한국인이 여기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태국인을 통해서 보내건 한국인을 통해서 보내건 이런 거지.
한국인을 통행해서 보낸다는 걸 내가 요번에 정보를 들었어. 예, 맞아요. 이렇게 부르더만 지게라고 해. 지게. 예. 찌개 짊어지듯이 그렇죠. 운송을 한다는 거지. 짐꾼이라는 거죠. 찌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인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국 정부는 그걸 태국인을 탓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니겠지. 태국인도 태국인 나름대로 태국 애들한테 팔려고 또 많이 가져가겠지.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범죄로 취급하는 마리아나 복용이 여기서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태국인들이 생각하는 마리아나와 한국이 생각하는 마리아나 다르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마리아나 말고도 딴 약을 많이 딱 가져가거든. 예, 뭐, 약해이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들 뭐. 케타민인가 이런 거. 예, 케타민 같은 건데 케타민이 제일 많죠, 태국에 많아. 들어가는 게. 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클럽에서 쉽게 복용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려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인들의 소행이지 태국인의 소행이 아니에요. 거의 70~80%는 한국인이에요. 아니 최근에 한국인들이 그게 돈벌이가 좀 된다고 많이 가져가서 최근에 또 적발이 됐대. 맞아요. 예, 클럽에서 적발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그레이션에서도 500g인가 뭐 1kg인가 케타민 자주 잡히잖아요, 지금. 최근 한국 뉴스에 보면은 앞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동남아 여행을 하고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서 마약 스캔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단편적이고 단견적인 그런 행동밖에는 못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 2차원적이고 초등학생을 뭐라 하는 선생님 같이 그렇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이 험한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고 저희 여기 해외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코로나급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예. 가게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게가 한 개 생기는데 2개 없어지고 있다고 지금 하루에.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니까. 진짜요. 지금은 가게 문 닫을 시기가 아니죠. 연말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는 연말이고 두 번째 맞는 연말이고 2년이 채 안 돼가는 그런 시국에 가게가 문을 닫는다? 정말 현실적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을다가 한국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언젠가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입국자 중에서 태국인들이 한 35% 정도가 코로나 전에는 안 돌아오고 한국에서 그냥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3~4명 꼴이다 하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78%라니까, 법무부 발표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해대면서 그 자료에 뭐라고 정확히 되어 있느냐면은 현재 태국인 체류자 중에 78%가 불법 체류자다. 제가 말했던 것은 입국자 중에 몇 프로가 과연 불법 체류를 하느냐는 문제였는데,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는 체류자 중에 78%가 불법 체류자다. 이건요,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78%라는 의미인데 어느 중에서 몇 명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러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 나오겠죠.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체류자가 아니죠. 거기서 체류자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현재 약간의 입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일목적으로라든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또 불법 체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3개월 관광비자를 넘어선 사람들이 체류자라고 봐요. 불법 체류자지. 근데 그거를 다가 체류자 중에 78%다? 불법 체류가? 이건요 바로 눈속임의 말장난이에요. 난 한국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그 일반 사람들을 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이건 태국 애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안 그래? 보도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도자료를 내려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개선할 그렇지. 거는 개선하겠다 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잡을 건 잡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케타민이나 이런 마약범들은 거의 지금 몇 프로 확률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과된 것들이 많고, 근데 엉뚱하게 관광을 하러 가거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가는 사람들은 다 잡히고 입국 거부당하고, 그 뭐하는 과연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정부 행정을. 사실 내가 한국 가려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KT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거는 맞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 내가 계속 내 문제 가지고 어떤 부분에 감정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전에는 왜냐면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요, 선배님이 한국을 들어갈 때 못 들어갔던 거는 준비된 서류가 부족해서 못 들어간 건 맞는데, 내가 잘못했지 뭐.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준비된 서류가 왜 생겼냐면 불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준비된 서류가 생긴 거예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민국에서 막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거지 뭐. 근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뭐 일부가 그렇게 여행객인데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KT에도 통과를 했고 왕복 비행기 끊어갔고 호텔 예약 다 했고 선물도 다 샀고 돈을 많이 썼잖아. 내가 볼 때 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써야 될걸? 더 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국을 못 들어가게 됐다. 내가 가진 이번 손해와 아울러서 시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질까. 평생 안 없어지죠. 그렇지.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게 되거든. 선배님이 준비해야 될 서류를 못 준비해서 출국을 뭐 또는 입국을 저지당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감정을 가지는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태국인들이 한국을 입국하면서 당하는 불이익들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 갖춰야 될 거 다 갖췄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한다. 그 중에는 물론 뭐 일하러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지, 그지, 당연히. 근데 선의의 피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 10명의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지금 유치장에 구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전 자료를 보면 도둑놈 한 30명 잡으려고 10명을 아, 그럼요. 예. 그 10명이 그동안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고, 그 손해본 거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본 거라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가냐고. 그럼요. 비온 거 다 감수하고 저 그래 그 갔는데.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얘들은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같이 한국에 가면 판타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을 잡아놓고 티켓을 끊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거부당했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 허망하고 상실감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뭐 일본 애들이 선동하고 중국 애들이 선동을 했어요. 뭐 태국 트위터에서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한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땐 그래. 모든 게 일본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본이 엔제에다가 지금 한국도 이러니까 막 일본으로 막 몰려가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문제는 어느 나라를 더 많이 놀러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교민들이 나는 일단은 피해를 안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점이 참 걱정스럽네요.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그래서 제가 하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무료 봉사. 한국인 태극기나 이런 걸 옷을 입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눔 행사를 하는 거야. 아, 무료 나눔. 연말에 한번 할 계획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이라도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한국 사람들도 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많다. 많죠. 예. 이런 걸 좀 알리는 의미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식당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바트다. 그러면은 내가 하루 금액을 따가 손님들을 한 3분의 2 가격을 대고 후배님이 또 한 3분의 1 가격을 대면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냥 기회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이벤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 하나 잡기 위해 가지고서 예. 온갖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예, 맞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될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다음에 기특한 한국에 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공장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후전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한대. 거죠. 태국인들이요? 그렇지. 예. 너무 부지런하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법 체류를 안 하게 하려면 안 쓰면 되잖아. 근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어떤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구조적인 걸 갖춰놓고 체계를 갖춰놓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체계 없이 단속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 보증금 형식으로 좀 받는 거야. 그럼 네가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안 돌려줄 수도 있다, 이 금액을. 아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 그렇죠. 예, 그 공증 같은 어.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을 하나를 공증을 한다든지. 선배님 말씀하신 게 구조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 개선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국가가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간이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 가는데 시스템을 갖다가 못 맞추고 계속 쫓아가면 분명히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여기 집 근처에 있는 후배가 하는 식당에 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사태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싶고. 근데 지금 뭐 저희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데 집에 들어갈 시간도 됐고 우연찮게 이 문제를 따가 장사를 하고 있는 후배랑 거론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교민들이 당하고 있는 상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따가 한번 생생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프로를 켠 상태입니다.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한다면 선진국답게, 근데 최근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게 58%가 나왔어요. 더 많아요. 예. 왜 자꾸 이 극단적이면서 사람이 생각 자체들이 다 좁아지게 판단을 한다면은 주변 구성인들도 같이 살기가 싫어질 거야. 그럼요. 예. 하여튼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할 거 있어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그거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어려운 하자. 건데 예,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하자. 잉? 어? 이상.